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 마침내 2,5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기관, 최근에 빈집털이 한창 중입니다. 건설주 어제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증시의 관심 주자 에코프로머티 어제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차트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에코프로머티 주식 회전율입니다. 123%. 무슨 얘기냐면요. 손바꿈이 이렇게 아주 빈번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제 하루 만에 123%, 하루 만에 싹 다 바뀌었습니다. 3거래를 보겠습니다. 첫날 3번 바뀌었고요. 어제 그저께 70%, 어제 123%입니다. 3거래일 만에 무려 주주손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주식 가능 거래수를 기준으로 말입니다. 이게 지금 투기인지 투자인지 모르겠습니다. 적당한 때에 좀 물러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자, 간밤에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외신 들어보겠습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보이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살짝 나오게 되면서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의사록과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77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거래일간의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을 했는데요.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보합권 근처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금값 함께 살펴보면요. 1980달러 선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그래도 장중 계속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 이어서 기사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CNBC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Fed gave no indication of possible rate cuts at last meeting. Minute Show라고 되어 있고요. 밤사이에 공개돼 있던 FOMC 의사록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11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종합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라는 의견까지 모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우선 의사록은 향후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서 연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확인될 경우에는 추가로 금리를 인상하는 의견이 제시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들은 금리 인하를 언제 시작할지 이것에 대한 여부는 전혀 논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과 그대로 마찬가지로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는 연준은 4분기 경제 성장이 현저하게 둔화할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시장이기 때문에 현저하게 둔화될 것이다라는 점에서 실망감을 살짝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새로운 내용이 없었던 만큼 의사록 공개에도 시장 반응은 크진 않았던 모습이고요. 연준은 다음 달 12일부터 예정이 되어 있는 FOMC에서 올해 마지막으로 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을 사실상 종료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내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음 달 회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게 될지 저희 방송과 함께 호흡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China's property sector needs more government support as crisis deepens라는 기사이고요. 중국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제장에서 부동산 관련주가 중국 당국의 지원 기대감 속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사를 준비를 했고요. 중국의 부동산 위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심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지원을 좀 계속해서 요청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월에는 중국의 기존 주택 가격이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미지급 부동산 대출도 사상 처음으로 하락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그래서 정부도 앞장서서 이 부동산 시장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동안은 수요 진작에만 초점을 좀 맞춰오면서 완전한 해결을 이루지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인 신용 위기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서 여전히 부동산 문제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중국 당국이 새로운 대안을 좀 내놓았습니다. 먼저 중국 당국은 부동산 기업 약 50곳에 융자 등 정책적인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목록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또 주요 은행들에게는 부동산 관련한 대출은 피하지 말고 자금 압박을 풀어주라라는 방침을 좀 밝히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부동산 관련주인 용호 부동산은 5.9%, 그리고 중국 헝다는 5.6%, 비구이 위안도 7.7%로 어제장에서는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게 되면서 일단은 관련주부터 계속해서 반응이 좀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부동산 시장의 위축이 조금은 완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경기 부양까지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뤄낼 수 있을지 이 부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은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빨간색이 조금 더 많은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됐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0.92% 정규장에서는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0.75% 정도 하락하면서 현재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매출과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그리고 7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좀 세분화돼서 살펴보자면 데이터 센터 매출이 279%가량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게임 분야에 있어서도 매출이 침체를 벗어난 덕분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할 수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4분기에는 수출 제한으로 인해서 중국향 판매가 좀 급감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시간 외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1% 가까운 하락률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징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아마존 함께 보시죠. 1.5%가량 밀리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전 아마존 CEO가 보유한 아마존의 주식을 매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좀 전해지게 된 건데요.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베이조스는 아마존 주식 매각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예상되는 매각 규모는 800만에서 1000만 주 정도이고요. 한화로는 약 1조 3천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에 아마존 주가는 장중에 2% 넘게 빠졌고요.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면서 1.5%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GM도 함께 살펴보시죠. GM은 2% 넘게 밀리면서 오늘 마감을 좀 지었습니다. GM이 내년 초에 열릴 미국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 광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슈퍼볼은 미국의 미식 축구 리그 결승전을 의미를 하는데요. 미국에서는 연례적인 대행사이고 또 추수감사절 이후에 식량 소비가 가장 높은 날로 알려져 있습니다. 슈퍼볼 당일에는 경기장 주변이 축제처럼 축제의 물결로 가득 차게 되는데요. 슈퍼볼 광고료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2년 전 기준으로 좀 살펴봤을 때 30초당 550만 달러, 한화로 약 61억 8,200만 원에 달합니다. 광고 한 편이 최소 15초에서 길게 90초까지 방영이 된다라고 생각해봤을 때는 30에서 한 185억 원 정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GM은 고정 경비 절감을 위해서 마케팅 비용 감축 계획에 따라서 이번에는 슈퍼볼 광고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GM이 이 슈퍼볼 광고를 하지 않는 것은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GM이 지난 7월에 내년 말까지 운영비를 약 1조 2천억 원 정도 추가 삭감하겠다라고 밝힌 바도 있고요. 고정 비용 역시 2조 5천억 원 정도 가까이 감축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운영비 축소가 이익 측면에 있어서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실적에는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이 부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TSMC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대비해서는 1.5%가량 밀리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이 TSMC가 일본의 3나노미터급 반도체 생산 설비를 갖춘 세 번째 공장을 건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첨단 반도체 기업 유치를 위해서
보조금을 내걸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TSMC의 공장 설립을 추진하게 된 거고요. 3나노 반도체 공장은 200억 달러, 한화로는 약 25조 8천억 원의 비용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시설 비용의 약 50% 정도를 부담을 해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번에 이렇게 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중국이 대만 무력 침공의 위험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나 애플과 같은 이 해외 고객사들이 생산 거점을 대만 이외의 지역으로 좀 옮겨달라, 다변화해달라 하는 요구에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TSMC는 일본 외에도 미국의 2곳을 비롯해서 독일에도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생산 거점 다변화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여가는데 최선을 다하려는 TSMC의 기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샘 올트먼 전격 영입, 마이크로소프트서 AI 수익화, 칩 개발 주력한다. 네, 샘 올트먼 전 오픈 AI CEO가 마이크로소프트 인공지능팀을 이끈다라는 소식으로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실상 오픈 AI와의 결별을 통해서 MS에서 AI 비분야에 더욱 매진할 것으로 의지를 보였는데요. 화면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픈 AI는 그동안 사실상 비영리 법인이자 연구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다만 영리적인 활동을 아예 안 한 건 또 아니었는데요. 그동안 샘 올트먼은 AI 개발과 챗 GPT 운영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하다고 운영하면서 느꼈습니다. 수익적으로 사기화를 추구하기도 했는데 이 사회는 그와 다른 의견을 보여왔는데요. 연구소로서 안정성에 집중하자 지나친 수익성화는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보여왔습니다. 결국 샘 올트먼을 해고 조치함으로 인해서 협상이 결렬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립니다. 임직원의 90%가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올트먼이 복귀 안 하면 집단 퇴사하겠다라는 성명까지 발표하고 있고요. 오픈 AI는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라는 전망입니다. 미래 역시 불투명해 보이는데요. 오픈 AI 최대 주주인 마이크로소프트, 오히려 우리에겐 기회다라는 희소식까지 전해왔네요. 여기서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샘 올트먼 영입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올트먼은 중동 국부 펀드와 AI 반도체 스타트업 창업을 논의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올트먼과 손잡고 AI 칩 반도체 분야 혁신을 기대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AI에 힘쏟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급등했죠. 국내 AI 관련주도 어제장에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어제 새벽 6시 반 기준 마이크로소프트는 2% 넘게 급등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실적 기대감에 2% 넘게 상승하면서 종가 형성했고요. 우리 역시 AI 챗봇과 챗 GPT 등 2% 넘는 테마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스트소프트는 5% 넘게 급등했고요. 이수페타시스 역시 3%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 지능형 로봇 AI 쪽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시우박스 같은 경우에는 5.09% 상승하고 또 코난 테크놀로지도 3% 넘게 급등하면서 어제장에서 AI와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상승 랠리를 보였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새벽 6시 반 기준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가
반전하면서 지금 3대 지수도 약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1% 넘게 밀려난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역대급 호실적을 발표했지만 FOMC에서 좀 실망스러운 언급이 이어지자 3대 지수는 물론 엔비디아 그리고 기술주 역시 좀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엔비디아는 시간 외에서 추가 낙폭을 보였고요. 우선 종가 기준으로는 0.92%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마이크로소프트와 엔비디아 모두 하락 종가 형성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어제 급등했었던 종목들 역시 다시 한번 시초부터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직원들은 올트먼 복귀 무산 때는 아예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로 가버리겠다. 여기에 지배구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사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픈 AI 이사회 독단에 임직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올트먼에 손을 내밀었고요. AI에 힘쏟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새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동 펀드와 스타트업 창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샘 올트먼의 활약 역시 계속해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 전해보겠습니다. 비용은 줄고 실적은 뛰고 타이어주 힘찬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타이어 3사 3분기 최대 실적에 11월에만 9% 넘게 상승 마감했는데요. 그간 업계의 발목을 잡았던 비용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희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실적과 주가 동시에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주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국내 타이어 3사 주가 상승률 살펴보겠습니다. 약 한 달간 있었던 그래프인데 금호 타이어는 27% 급등,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16%, 넥센 타이어는 17%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금호 타이어 올 초부터 지금까지 90%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는 39.5%, 넥센 타이어는 33.3% 이상 껑충 뛰면서 타이어사 올해 내내 전반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국내 타이어 빅3사가 적자에서 벗어나 호실적을 기록하자 타이어사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큰 폭으로 개선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2023년엔 타이어의 주 원료인 천연 고무와 합성 고무, 카본 블랙 가격이 하향 안정화됨에 따라서 타이어사 생산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치솟았던 해상 운임이 최근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죠. 그 덕분에 조선과 조선기자재 쪽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왔는데요. 고부가가치 제품인 고인치 전기차 타이어 판매 확대에 타이어 판매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올해보다 더 중요한 내년 전반까지도 살펴봐야죠. 2024년 재료비와 물류비의 하향 안정화에 힘입어 이익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전기차 타이어 교체 주기도 도래함에 따라서 추가 수요 역시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타이어사의 원가 구조 정상화와 높아진 판가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올해보다 내년 더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타이어사인데, 자, 그럼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 물류비 안정, 이 3분기 최대 실적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이달 들어서 9%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전기차 타이어 교체 수요 역시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주 다시 한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 바로 전해보겠습니다. 연내 모든 대학 실사 마무리, 늦어도 내년 초 증원 규모 확정하겠다. 연내 모든 대학 실사를 마무리하겠다라는 소식 어제 전해왔습니다. 늦어도 내년 초에는 증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어제 의대 정원 확대 수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요 조사 결과 발표 속에서 온라인과 교육 테마가 3% 넘게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자, 그럼 다음 화면을 통해서 더욱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보름 동안 조사를 펼쳤습니다. 정부는 현장 실사를 걸쳐서 향후 최종 인원을 확정해서 발표하겠다라는 의견을 보여줬고요. 전국 의대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는 2,847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각 대학에 보유한 역량만으로 의학교육이 가능한 판단하는 숫자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향후 실제 의대 정원 확대 수요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국민 여론도 긍정적이라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인데, 이런 소식에 힘입어 어제 온라인 교육과 교육 테마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화면 살펴보시면 교육과 온라인 교육 테마는 어제 테마 기준 3% 넘게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이 테마 내 종목들이 고루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유비온이 20% 넘게 급등하고 비상교육도 14%, 메가MD도 11%, YBM넷도 5.63% 상승하면서 전반적인 강세를 이루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희망 규모도 2025년부터 30년까지 점차적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요약해보자면 구체적인 규모 첫 가이드라인을 어제 제시하면서 일제히 이 관련된 테마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2030년 최대 약 4천 명 가까이 증원을 희망한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국민 여론 역시 80% 넘게 정원 확대에 찬성하기 때문에 아마 해당 정책은 속도가 더욱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이와 관련된 종목들 역시도 주가 향방 함께 논의해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 어제 또 상한가 진입했었죠. 벌써 시총이 6조 원이 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머티는 코스피 입성 후에 3거래를 연속해서 폭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 여전히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고요. 이 갑작스러운 급락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업계의 의견까지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즉 묻지마 투자에 대한 경계감은 더욱더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에코프로머티는 국내 유일 전구체 대량 생산 기업입니다. 이 전구체를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2차 전지 핵심 소재로 꼽히고 있는 양극재, 이 배터리의 용량과 잔압을 결정하고 있는데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 재료인 전구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근 전구체의 중요성이 그래서 더욱더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국내 유일한 전구체를 대량 생산하는 기업이 바로 에코프로머티입니다. 급등 원인은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감으로 손꼽히고 있고요. 다만 3분기 적자 전환함에 따라서 어닝 쇼크를 바로 직전에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 대비해서 58% 넘게 급등하고 또 연이어서 상한가를 보여주면서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더 크다라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수요 예측과 일반 청약에서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었고 기관 역시 배정 물량에 의무 보유 확약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상장 후에 대량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을 우려하긴 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시장의 성장통은 불가피하겠지만 중장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흔들림이 없다라는 소식까지도 함께 전해왔습니다. 다만 다급한 추격 매수는 지양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경고로 덧붙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유자의 영역에서 또 새로 접근하시는 분들 모두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코프로머티는 공모가 36,200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29.88% 상한가 진입하면서 폭등한 채 96,500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뉴욕에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고 기술 역시 좀 부진했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좀 급등을 연출했었던 종목들의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사 요약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상장 3거래일째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시총은 6조 원을 넘었습니다. 국내 유일한 전구체 대량 생산 기업이기도 하고 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에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다만 역시나 지나친 추격 매수는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 의견까지도 덧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앞서 살펴본 조간 브리핑 중 전문가는 어떤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봤을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오픈 AI 사태 승자는 MS, 뉴욕 증시 다시 AI 바람. 자,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쉽게도 오늘 새벽 기술주 부진으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밀린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일단은 뭐 지금 사실 앞에 앵커님께서 다 말씀하셔가지고 이 오픈 AI 사태가 어떤 사태이고 이걸 통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반사이익 이런 것들이 왜 나오는지는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나왔던 이제 울트만 관련되는 해임 사건도 그렇고 사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이제 해임이 됐는데 아까 직원 뭐 한 700명 정도가 이제 복권을 시키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사퇴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올트먼 팀에 이제 합류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사실상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오픈 AI 이쪽 이 전체 직원 수가 약 77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700명이 이제 이탈한다라는 거는 그 기업의 모든 직원이 거의 사퇴를 한다라고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이 AI 업계에 있던 이 기업이 다시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한다라는 거는 이제 올트먼 AI 팀에 이제 합류하게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느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또다시 시너지 효과를 얻어가지고 AI 산업에 대한 고성장, 급격한 성장을 또 가져갈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를 달성을 하게 되어버렸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자, 우리가 보통의 테슬라 같은 경우도 그래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급성장한다, 이제 뭐 신고가를 달성한다, 앞으로 미래 성장 전망 가치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종목에 대한 이 수혜를 예상해 보느냐, 2차 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올트먼의 마이크로소프트 합류 이런 기사 자체는 지금 우리가 또 무엇에 대해서 또 수혜를 예상해야 되느냐, 앞에 나왔던 AI 열풍, AI 바람 이런 부분에 또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사실 뭐 우리가 2차 전지도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전구체가 있고 양극재가 있고 음극재가 있고 굉장히 많은 테마가 있어요. 우리가 AI 같은 경우도 본다라고 하면은 당장 이 AI만 뜯어놓고 봤을 때도 AI 반도체가 있을 수 있고요. 챗 GPT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종목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생성형 AI라든지 AI 로봇이라든지 이 다양한 곳으로서의 AI 섹터 테마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예상해봐야 되는 게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한 이 AI 열풍이 불었을 때 어디로서의 수급이 집중될 것인가, 어디로서 관련 테마주들이 움직일 것인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어제장의 국내 증시를 본다라고 하면은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제장의 국내 증시 특징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신고가 달성과 함께 움직였던 게 무엇이냐? 바로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기업입니다. 이 코어라인 소프트라는 기업이 왜 움직였는지 봤더니 뭐 때문에 움직인다? 자, 오픈 AI는 뭐 때문에? 오픈 AI 샘 알트먼이 MS 마이크로소프트에 합류한다는 이슈 자체 때문에 움직인 게 AI 헬스케어 플랫폼이 부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기업의 성장성과 함께 시장에 부각됐던 거는 AI 헬스케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앞으로의 AI 시장 성장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은 아마 이 AI 헬스케어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들이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AI 헬스케어 이쪽에 좀 집중을 더 해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AI 헬스케어에 집중해봐야 되는 이유가 또 무엇이냐고 하면은, 자, 다음 우리가 뉴스를 보고 가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AI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얘기했다시피 AI라는 시장, 이 데이터가 활성화되고 AI라는 시장이 성장할수록 결국에 뭐가 뜬다?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이 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한 AI 뭐 헬스케어가 움직였다. 이거는 결국에 AI 시장이 성장하면은 디지털 헬스케어, AI 헬스케어가 뜰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 AI 헬스케어가 지금 더 미래 가치가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도 뉴스가 나오는 게 이제 뭐 한다? 자, 다음 뉴스를 보면은 이제 중동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보다시피 AI 솔루션부터 신약까지 중동으로 넘어가는 이제 우리 K 헬스케어라고 하죠. 그래서 오일머니를 잡는다라고 하는데, 자,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알 거예요. 이제 우리가 중동 붐이라고 하면서 제2의 중동 붐, 네옴시티, 사우디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건설주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과거의 중동붐이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느냐. 시간은 조금 걸리긴 했지만 과거 건설주들이 적게는 수십 배씩 막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게 첫 번째 제1의 중동붐이었죠. 그래서 제2의 중동붐에 대한 기대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은 뭐한다? 인공지능 시대, AI 시대에서 이 AI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이 새로운 중동붐으로 연결될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의료기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루닛이라든지 뷰노, JLK 이런 종목만 본다 하더라도 10배 가까이가 올랐죠. 근데 그 10배가 끝이 아니라 보면은 루닛, 대웅제약, 메디톡스 루닛도 포함이 되죠. 루닛이 또다시 할 수 있다. 이 중동 붐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AI 헬스케어라는 시장을 통해 가지고 할 수도 있다. 아까 10배가 끝이 아니라 10배도 이제 시작인 상황에서 20배, 30배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겨버린 거죠. 그만큼 AI 헬스케어에 대한 시장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다음 뉴스 보시면 또 이해되시겠지만, 자, 그 전 뉴스를 좀 볼게요. 이제 보면은 국내 인공지능 AI 솔루션 뭐합니까? 이제 세계 최대 의료기기가 미국 시장에 이제 본격 진출을 시작했어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우디, 중동뿐만 아니라 미국까지 진출을 하면서 지금 시장의 성장 규모를 몇 배로 잡고 있느냐. 이미 시장이 2018년 기준 410억 원이었고요. 국내 이제 시장입니다. 국내 시장 기준이긴 한데 이제 올해 기준으로 2,500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시장 규모가 대략적으로 6배 정도는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도 중요한 거는 연평균 성장률이 약 50%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배가 성장했지만 향후 더 봤을 때는 2030년까지는 10배 이상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장 규모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 시장 성장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오히려 지금도 6배가 성장한 이 시점이지만 중동 붐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헬스케어 시장에 대한 미래 가치를 봤을 때는 지금도 저평가에 대한 부분, 지금도 저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사태를 통한 AI 관련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수혜주를 찾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AI 헬스케어에 주목해 보시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오늘의 일면을 통해서 핵심 키워드를 AI 헬스케어 쪽으로 잡아봤습니다. 자, 그럼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와 종목 이야기 바로 들어봐야죠. 종목 한번 바로 들어볼게요. 일단은 이제 이 수액 섹터를 본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AI 헬스케어로 넘어가잖아요. 그 아무래도 헬스케어라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웨어러블 로봇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옆에 의료기기가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또 최근에 또 이슈가 될 만한 게 무엇이냐? 바로 스마트워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스마트워치라는 건 말 그대로 똑같은 헬스케어 기준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손목에 참으로써 굉장히 간편하죠. 간단하고 휴대성도 굉장히 좋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땐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서의 가성비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계라는 부분은 좀 어떻게 봤을 때는 필수 액세서리까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스마트워치에 대해 우리가 더 집중을 해봐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뉴스를 보면 뭐라고 해요? 지금 스마트워치가 이게 어제장의 뉴스거든요. 뭐한다? 세계 최초로 의료기기로 승인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나스닥 상장사인 마시모라는 기업이 FDA 허가를 받으면서 안정성, 효과성이 인정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앞으로는 뭐한다? 이 AI 헬스케어, 이 헬스케어라는 부분에서 의료기기로서 스마트워치가 이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에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느냐. 자, 다음 뉴스 볼게요. 지금 삼성도 정말로 필요한 기업에만 보통 투자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곳에 지분 투자도 보면은 로봇 산업이 필요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삼성 역시도 자회사를 통한 삼성 넥스트를 통한 뭐 하겠다? 자, AI 병원 스타트업 포워드에 투자를 했는데 이 포워드에 투자한 이유가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삼성전자 역시도 지속적으로 내놓는 게 뭡니까? 웨어러블 로봇이라든지 사람의 이제 헬스케어,
헬스케어, 의료 산업 관련되어 있는 부분. 삼성 과거 이재용 회장이 발언했던 게 뭐냐? 지금 이제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라고 했던 만큼 이 사람의 건강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도 굉장히 지속적인 투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투자와 함께 삼성이 내년에 다시 출시하기로 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뉴스를 볼게요. 무엇을 이야기한다? 3년 만에 돌아온 갤럭시 핏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AI 스마트워치, 이런 AI 헬스케어를 통한 이 헬스케어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워치에 대한 시장을 뭐한다? 삼성 역시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이 갤럭시 워치 투자가 아니죠. 출시 계획과 함께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워치에 대한 이 FDA 승인, 그다음에 이런 이 새로운 출시, 이런 모멘텀과 함께 관련 수혜주들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더 중요한 건 삼성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의 삼성의 경쟁사는 뭐예요? 애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애플도 뭐 하겠다? 이 스마트워치에 대한 부분을 헬스케어 부분에 특화를 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헬스케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애플워치에도 건강 기능을 강화를 하면서 앞으로는 뭐 한다? 이 시계를 통한 제일 간편해요. 우리가 로봇을 계속 데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계속해서 병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시계 자체는 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나의 심박도도 측정할 수 있고 나의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는 시계, 이 하나의 모든 것을 맞춰놓음으로써 AI 헬스케어라는 부분을 완성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부분, 헬스케어라는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스마트워치라는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10년에서 15년 전에 한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심장 수술을 받았는데요. 거기서 스마트워치가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심장 수술에서 앞으로 뭐 좀 확 심장이 안 좋아지거나 좀 호흡이 가빠지거나 그러면 시계가 반짝반짝반짝 좀 불이 들어오는 그런 드라마였었는데 이게 앞으로 조금 더 확실하게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저도 한번 자보고 싶네요. 자, 그럼 종목 얘기 바로 들어볼게요. 역시나 일단은 뭐 스마트워치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 AI 헬스케어, 우리가 AI 로봇 이런 부분 본다고 하면은 AI가 붙으면 사실상 반도체가 제일 큰 수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뭐 스마트 헬스케어 뭐 이런 쪽 다 넘어온다라는 거는 역시나 부품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지니틱스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니틱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도 삼성이 이제 131조에 달하는 이 웨어러블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이 프로젝트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헬스케어라는 부분에 있어서 뭐 웨어러블 로봇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웨어러블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을 때 이 터치 IC 칩에 대한 부분을 통해 가지고 반사이익을 받았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좀 우리가 수혜를 예상해 볼 수 있고요. 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또 2023년 최근 이번 연도 7월이죠. 이제 7월 달에 삼성전자가 웨어러블 통합 생태계를 또 구축하겠다라고 또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를 하면서 이번에 역시 또다시 이런 부분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 달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또 어떤 모멘텀이 나왔느냐. 지금 제가 이제 스마트워치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지니틱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이 스마트워치 6에 뭐한다. 이 터치 IC를 공급을 하게 되면서 이 점유율 역시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세계적으로 보통 이 탑 5에 드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지니틱스라는 기업의 터치 IC 칩이 지금 3개 이상의 기업에 이제 이 부품이 공급이 될 만큼 거의 독점적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갤럭시 워치 6에까지 이제 공급이 되는 만큼 아무래도 스마트워치가 성장한다. 거의 세계 1위 기술 수준으로서 우리가 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이제 좀 본다고 하면은,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이 월봉 차트입니다. 자, 하방 추세대에서 맞아주면서 지켜주는 구간, 이제 지지선에서 원바닥 앤 투바닥을 찍어버리죠. 그럼 지금 자리가 뭐가 되느냐? 만약에 시장 반등과 함께 상승 추세를 잡아간다,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월봉상의 쌍바닥 패턴을 그리는 이 최저가 매수기가 되지 않을까. 그럼 기술적으로만 봐도 지금 2,000원에서 2,500원 정도까지 지금 자리에서 약 2배 정도죠.까지 기대 수익을 노려볼 수 있고요. 이 쌍바닥 패턴을 돌파하게 됐을 때는 더 강한 시세 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지니틱스라는 종목 지금 자리 저가 매수, 저가 자리이기에 괜찮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소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는 오늘의 일변을 통해서 스마트워치의 관련주를 수혜 섹터로 꼽았고요. 여기서는 지니틱스를 최선호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꼭꼭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원택 그리고 펀더멘탈로 GS건설. 자, 두 종목 오래간만입니다. 자, 센티멘탈 들어가겠습니다. 원택. 제가 며칠 전에 비올 몇 번 계속 말씀드리면서 이게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 대장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댔죠. 이렇게 빨간 선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상당한 강세를 보면서 올라온다. 그러니까 조금 내려가도 다시 좀 긍정적으로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고 미용 5개사의 평균을 보니까 쭉 이렇게 오는데 비올보다는 좀 낮죠. 이렇게 오는 과정에 원택이라는 회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뭐 RF 고주파 이제 비침습으로 하는 데인데 쭉 많이 내려왔어요. 상당히 뭐 3분기에 대한 이제 실적 실망감이 좀 있었죠. 쭉 내려왔다가 최근에 슬그머니 고개를 들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고개를 좀 어제 들어가지고 제 레이더에 걸렸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조정 마무리 국면인가 이런 생각으로 좀 적어봤습니다. 유안타증권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4분기, 3분기는 뭐 생각보다 좀 안 좋았습니다. 수출이 좀 안 좋고 그래가지고 주가도 좀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주가가 좀 먼저 날아갔던 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내려왔었는데 4분기 실적 개선이 좀 될 거다. 그래서 신제품 올리지오 X라고 이제 나옵니다. X라고 나오는 게 지금 전작 대비해가지고 가격이 50%나 더 높습니다. 지난번에 비올 말씀드릴 때는 제가 중저가 시장을 지금 타겟을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쪽은 올리지오 X 이래가지고 좀 고가 쪽으로 지금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좀 잘 팔리면은 이 회사 주가가 잘 먹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건데 또 하나 문제는 최근 소모품이 말이죠. 이게 유상이 좀 많이 나가면 좋은데 지금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냥 나눠주는 이런 그게 있어서 조금 마진이 좀 이게 침해를 받고 있어요. 그런 것들도 3분기에 아주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 해외 좀 지금 나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브라질 비올도 이제 우리도 브라질 간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어본 바 있습니다만은 여기도 이제 브라질에서 인증 취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인증도 나오고 그다음에 태국이나 미국 지금 판매법인을 걷다 설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유통비가 절감이 된다. 근데 유통비는 절감이 되고 마진은 올라올 수 있습니다만 다른 쪽에서는 또 뭐가 문제가 될 수 있죠? 영업력이 그러면 기존에 유통을 하고 있는 유통망이 아니고 새로 판매 법인을 세우다 보니까 그럼 영업력이 그 시장에서 먹혀 들어갈 거냐? 그건 다른 문제죠. 법인의 그 전체적으로 비용은 절감할 수 있으나 유통에 있어서 영업력은 또 다른 물음표입니다. 그걸 좀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좀 많죠. 그래서 그건 좀 봐야 되는 거고 라비앙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인데 올리지오, 라비앙. 라비앙은 레이저예요. 레이저로 하는 건데 이것도 최근에 조금 좋게 지금 신규 수주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입니다. 제목을 좀 재밌게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적도 주가도 다시 올리시고 이런 식으로 이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이제 따왔는데 소모품 이쪽이 유상 쪽에서 지금 팔리는 거 수량 회복이 좀 중요하다. 주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대만에서도 지금 나가가지고 있는데 대만에서도 시장이 잘 뚫릴 거냐 요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태국 미국 법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좀 잘 돌아가고 소모품 쪽에 좀 유상 쪽이 좀 더 많아지면 주가가 다시 일어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제가 좀 비교를 하려고 일부러 차트를 하나 넣어봤어요. 상당히 숫자는 많지만 크게 보면은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비올하고 원택. 비율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52%예요. 여기 이제 상당히 소모품 비율이 계속 넘어가고 있죠. 넘어가다 보니까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이렇게 52%대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장비 깔아놓으면 소모품 계속 나가잖아요. 여기는 뭐 마진이 거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모품이 잘 돼야지 되는 건데 지금 원택은 유상 소모품이 거의 지금 자꾸 그냥 경쟁이 붙어가지고 그냥 주는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실적이 안 좋은데 실적이 안 좋다고 해도 영업이익률 41%입니다. 여러분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환호하고 있는 2차 전지주, 소재주들, OPM, 영업이익률 얼마죠? 기억나십니까? 3%에서 5, 6%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미용 의료기기 이쪽 보면 상당히 높습니다. 40%대에서 50%. 그래서 원택이 낮다고는 합니다만은 41%는 금년의 예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하염없이 이렇게 내려왔죠. 최근에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드디어 매수에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 레이더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역사적 밸류를 만들 때는 역시 상단이죠. 어제 비올 말씀드릴 때도 비올도 상단했는데 계속 주가 재평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너무 많이 달렸다가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상단이지만 조금 더 위쪽으로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거죠. 포워드 PER이 13.6배입니다.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기 해가지고 해외 쪽에서 지금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데 13.6배면 높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말씀드렸던 비올은 16.1배입니다. 이 또한 높지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터치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상당히 제일 위에 있네요. 66%.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원택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최근에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HDC 현대산업개발을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기관들이 빈집털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외주가 반란을 일으키고 있다. 차트 하나 보시죠. HDC 현대산업개발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지금 뭐 2차 소재주 가서 지금 광분하고 있습니다만은 시장 한쪽에서는 소외주들이 은근슬쩍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는요. 너무너무 저평가예요. 거기하고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저평가인데 어쨌든 현대산업개발이 먼저 이렇게 뽑고 있고 DLENC, 현대건설, 대우건설 이렇게 같이 오르막을 타고 있는 가운데 제일 밑에 처져 있죠. GS건설. 지난번에 사고 나고 그래가지고 브랜드 이미지가 조금 실추가 됐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얻어맞았죠. 얻어맞았는데 GS건설 최근에 고개를 슬금슬금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자, 소외주들이 전반적으로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아직도 좀 조심스러운 느낌입니다. 불확실하다. 여러 가지가 좀 불확실한데 주택 부분도 지금 뭐 금년에 신규 분양 19,000세대 했고 내년에도 한 2만 세대는 한다고는 하나 여전히 주택 부분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런 회사도 24년에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목표 주가는 뭐 15,000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투자에게는 중립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의구심, 물음표가 좀 많은 그런 하이투자증권 되겠습니다. 그런데 KB증권은 최근에 목표 주가를 좀 올렸죠. 그러면서 숨겨둔 황금 열쇠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PF나 이런 것 때문에 재무 구조도 조금 안 좋고 PF 리스크도 좀 사업에서 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좀 밀린 거잖아요. 근데
회사가 지금 황금열쇠, 그러니까 GS-인이 말하는 글로벌 수처리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 기업 가치가 1조 5천 정도 되고 이거를 좀 유동화하면서 지금 순차익금 많은 거를 조금 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여기에 좀 캐탈리스트, 주가 올라가는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스크 축소 여부를 좀 점검은 해야 되겠지만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누가 사나 봤더니 기관들이 빈집털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사서 올린 거고 조만간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자, 공매 잔고를 제가 계속 체크해 드립니다. 0.1% 거의 이제 남아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공매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저가에 지금 처박혀 있습니다. 가장 밑에 하단에 내려와 있고 더 이상 내려갈 수도 없을 정도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자, 극단적인 밸류에이션 며칠 전에 제가 보여드린 바 있습니다. PBR로 봤을 때 0.3배에 불과합니다. 에코프로 모티,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어마어마하게 높죠. 극단적으로 지금 벌어져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리를 터치하겠습니다. 1% 정도 남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원텍, 펀더멘털로 GS건설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금리 인하 언급 없는 FOMC 의사록에 실망한 모습입니다. 오늘의 일면 오픈 AI 사태 승자는 MS, 뉴욕 증시 다시 AI 바람, 수혜 섹터로 스마트워치 관련주, 최선호주는 지니틱스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미용 의료기기주 원텍, 펀더멘탈은 성장과 기업 가치에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GS건설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